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초보 셀러들이 장사를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역량들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제가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또 책을 쓰는 이유도 그렇고 뭐 강의를 하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누가 돈을 버는가, 어떻게 해야지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이런 좀 막연한 질문처럼 보이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함이죠. 지난 긴 시간 동안 관찰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초보 셀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강을 건너간, 분명 그들한테는 공통적인 역량이 있었어요. 이런 역량을 운 좋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실행만 잘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사실은 이런 역량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이런 역량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역량을 빨리 갖출 수 있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제 고민이 있는 거죠. 무작정 장사에 필요한 역량을 다 키운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건 뭐 한도 끝도 없는 일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 역량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목표의식이 구체적이고 진하다면은 이 역량을 키우는 과정을, 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의외로 금방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여기 제가 이제 조건하고 방법을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 이 조건과 방법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조건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조건은 나 있는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이 방법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면은 돈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에서 이제 장사가 실패하는 거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은 방법만 배워서는 이거를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보들이 또 필요하죠. 조건을 더 잘 갖추기 위해서도 정보가 필요하고, 방법을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적시적소에 또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정보와 방법을 많이 여러분들이 알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실제 오퍼레이팅 하려면 여러분들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저는 이제 역량이라고 부른 거고, 저번 시간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조건을 갖출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역량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정보, 조건, 방법 세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차이점 뭐냐면요, 정보하고 방법은요, 배우면은 늡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시간과 뭐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배우면은 배운 만큼 느는 게 정보랑 방법이에요. 근데 하지만 조건은요, 일단 조건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 말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배워만 해서도 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실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이어폰 꽂고 그냥 듣기만 하면은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거는 뭔가 여러분들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지 느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터놓고 얘기해가지고 누가 장사해서 돈을 벌고 누구는 못 버느냐 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은 사실 이 방법하고 조건을 많이 아는 거는 그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왜냐면 이거는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이 방법하고 정보만 알면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을 내가 채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돈을 주고 배우면 되지만, 근데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못 번다, 이게 갈리는 거는 결국은 그 사람의 역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사람을 미팅을 해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컨설팅을 한다든지, 뭐 강의를 한다든지 사람 만날 거잖아요. 그래서 딱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면은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을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분은 좀 어렵겠다, 장사해가지고 돈 벌기가. 물론 이 조건이 우리가 뭐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저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장사, 그죠? 유통, 요 장사해가지고 돈 벌 만한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높으냐 낮으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야속한 말씀인 것 같이 들리겠지만,
이 조건이 떨어지는 분들은 장사에서 돈 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장사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장사머리가 빵점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장사머리가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라는 게 과거에는 타고나는 부분이 많았단 말이에요. 타고났다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이라든지 뭐 유전이라든지 전생에 뭐 내가 장사를 했다든지 뭐가 어쨌든 간에 딱 봐서 이 사람의 이 조건은 불변이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최근에 더 체감하는 거지만 이 조건이 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물론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 장사머리가 타고난 사람들은 여기서 얘기한 방법과 조건만 배우면, 이어폰 끼고 그냥 배우면은 장사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이게 낮은 분들이라면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원래 예전엔 장사하면 안 됐어요. 근데 는단 말이에요, 조건이. 그렇게 환경이 바뀌었고 그런 방법들이 있고, 지금 이제 이 유튜브도 찍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이 조건을 올릴 수 있나.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해외 소식 마스터라는 책은 사실은 방법과 정보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인 해외 소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왜냐면 그게 키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책을 내고 이제 뭐 강의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조건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있는 분들은 이 정보가, 해외 소싱 정보만 그냥 주면은 바로 장사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한 80% 이상이 조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해외 소싱을 알려줘 봤자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 줄을 몰라요. 모르니까 더 자세하게 제가 알려줘 봤자 이게 떨어지면은 그거 그냥 받은 내용 텍스트만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니까 응용도 못하고 발전도 못 시키고. 근데 이게 높은 분들은 제가 조금만 알려줘도 바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사는 사실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서 치명적으로 부족했던 그 정보든 어떤 방법이든 그 퍼즐이 딱 끼워져 맞췄을 때 이게 돌아가면서 돈을 번다는 게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예라는 거죠. 이거를 0부터 100까지 가르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나이가 먹어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데 언제 그거 다 배우고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야속하니까 제가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나머지 80%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 조건을 위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항상 2대8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 상위 20%가 전체 시장의 80%의 돈을 번다고 그러잖아요.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뭐느냐? 이 20%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쓰임만 받는 거고 돈을 못 버는 거죠. 조건이 상위 20%에 올라가야지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위로 올라가느냐? 오늘도 역시 또 서론 기는데, 항상 결론은 짧고 서론이 길어요. 모든 강의 들어봐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우월성 다이아몬드 모델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이 네 가지 역량, 네 가지 조건, 우월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게 상품 감각하고 상품 인사이트, 두 번째 게 시장 환경 인사이트, 세 번째가 소싱력, 네 번째가 잘 파는 능력. 자, 어떻게 해야지 이 네 가지 능력을 키울까요? 제가 네 가지 적긴 했는데 키는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나의 능력, 나의 역량, 그죠? 나의 조건이 높아지면은 해결이 됩니다. 사실 소싱력은 방법과 정보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 파는 능력도 물론 뭐 타고나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이것도 방법과 정보의 영역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과거에 잘 파는 능력이라는 것은 약간 개인기였단 말이죠. 인간 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개인기를 부려가지고 사람을 설득을 하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지금 잘 파는 능력이 바뀌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고 또 갇혔을 때 분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소싱 피지빌리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이거를 살 수 있는지는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시장 조사하면서도 이걸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인지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시장 조사를 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 상품 감각 인사이트를 키울 때도 막연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물건, 결국은 이제 물건을 사야지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그 물건 내가 살 수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이 역량을 키워야지 이 과정이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돈 벌 짝수가 있나, 아니면 가능성이 좀 어려운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딱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 관점에서 남들보다 우월한 면이 있나 아니면은 없나, 혹은 현재는 우월한 면이 없지만 얘기하는 거를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은 금방 늘겠네 이거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영역을 내가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품 감각과 상품 인사이트는요, 여러분들이 팔려는 상품에 따라 가지고 뭐가 더 필요한지가 결정이 됩니다. 일전 영상에 제가 포지셔닝 설명드리면서, 포지셔닝에는 이성적으로 더 작용하는 포지셔닝이 있고 감성적인 부분이 더 작용하는 포지셔닝이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홈데코라든지 패션 아이템이라든지 뭔가 좀 트렌디하고 디자인력이 있는 상품군, 그런 게 물건 팔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품군을 여러분들이 판다면은, 그때는 상품 감각 역량이 키워져야 돼요. 상품 감각이라는 거는 이제 예쁜 물건, 세련된 물건을 고르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상품 인사이트라는 건 뭐냐면은 상품의 기능이나 뭐 역할이나 그 상품이 이성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잡아내는 능력이에요. 자, 이 두 가지 다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 수준 정도의 물건 고르는 능력이나 일반 수준 정도의 상품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정도 수준이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보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뭐 유모차를 판다. 그러면 유모차가 가지고 있는 상품 인사이트, 그 이해력, 일반 셀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력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포지셔닝은 현재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 원츠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니즈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포지셔닝으로 유모차를 팔려면은 이런 기능 원하셨죠. 이런 기능이 유모차에서도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불편하셨죠. 자, 이거 어떠세요? 라고 제안을 해야 되잖아요. 또 제안을 했을 때 소비자들이 땡큐, 와, 이거 진짜 괜찮네. 이거 진짜 신박하네. 고맙습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네. 이런 물건을 팔아줘가지고 라는 대접을 받으려면 이게 위에 있어야 되겠죠. 상품 감각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다 아는 물건, 다 좋아하는 물건 팔아봤자 고맙다는 얘기는 못 듣겠죠. 비교만 당하고. 그러려면 이 능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전에 상품 감각은요 늘지가 않았어요. 제가 직원들 뽑아가지고 일할 때도 MD들 말이에요. 물건 잘 못 고르는 MD는요, 그러니까 촌스러운 MD는 퇴사할 때까지 똑같아요. 아무리 오래됐고 있어봤자. 이건 전 타고난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최근 한 5년, 10년 동안 보니까 또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촌스러웠는데 다시 보니까 이게 늘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세련된 이런 상품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는데 요즘에는 부지기수로 이게 늘어나요. 이 배경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 평범한 상품 감각 수준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핀터레스트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카페들, 뭐 가게들, 이런 물건들, 이런 것들이 세련된, 지금은 세련된 것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세련된 그 배경에는 핀터레스트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핀터레스트 아시죠? 이것만 제가 뭐 따로 한번 강의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핀터레스트가 점점 진화하고, 마치 이제 예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우리가 정보 찾을 때 네이버에서 찾았지 인스타그램에서 식당 검색 안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식당 검색이라든지 어떤 정보 원할 때 네이버 안 보고 인스타그램으로 뒤지잖아요. 아니면 유튜브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매체가 계속 진화를 해요. 이 진화하는 게 다른 분야에서도 이거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특히 이 물건을 고르는 감각을 키우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 핀터레스트의 역할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옛날에는 핀터레스트가 그냥 물건 이렇게 이름 검색하면 그 비슷한 이미지들 나오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미지 검색 사이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상품 검색 사이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하나의 어떤 키워드를 딱 치면요, 그거와 관련된 이미지가 나온다기보다는 그 키워드로 파는 상품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 순위가 또 중요한데, 그 노출 순서가 여러 가지 다차원적으로 셀러 입장에서 유의미한 것들 위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못 팔게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상품화 할 수 있으면서도 예쁜 것들 위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누르면요, 그거를 파는 셀러스 페이지가 또 나오고. 근데 만약에 그 셀러스 페이지가 편집샵이라면요, 거기에 또 들어가면은 그거와 유사한 상품, 즉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가 보면은 와, 여기 팔만한 거 되게 많네 라고 느낄 만한 상품들이 많은 그 사이트로 또 들어갑니다. 그 편집샵에 들어가면 또 파는 브랜드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브랜드를 또 알게 되고, 그 브랜드를 또 핀터레스트 키워드에 치면은 또 상품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내가 의도치 못했던 근데 괜찮은 상품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상품 보는 감각, 상품 고르는 눈이 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좀 긴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 핀터레스트를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을 하면요, 촌스러웠던 나의 상품 고르는 눈, 그 상품 감각, 그 세련미가 그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서 올라갑니다. 이어폰이든 유모차든 가위든 칼이든 간에 세련된 게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나의 상품 감각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핀터레스트를 많이 보면 볼수록 올라가는 건 개런티가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세련된 상품 감각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서운한 얘기겠지만, 그만큼 이게 강렬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렸고, 상품 인사이트는 상품이 이성적으로 소비자한테 소구하는 그 역할에 대한 인사이트가 올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피부과 의사다, 그럼 당연히 화장품에 대한 상품 인사이트는 뛰어나겠죠. 그리고 실제로 화장품을 그 피부과 의사들이 많이 팔아요. 왜냐면 이게 뛰어나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는 상품 카테고리가 이성적인 소구가 더 강한 거라면, 물론 이제 이성 감성이 아무리 이성이 뛰어나도 촌스러우면 안 팔리니까 이 두 개 다 있어야 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교적 이 이성적인 부분이 중요한 뭐 약이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뭐 캠핑용품, 캠핑은 뭐 두 개 다 있어야겠네. 어쨌든 간에 그런 상품이라면은 그 상품에 대해서 피부과 의사가 화장품에 대해서 가졌던 인사이트와 마찬가지로 그런 장르의 인사이트가 뛰어나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뭐 내가 어떤 분야의 뭐 오타쿠라면은 그 분야에서만큼은 인사이트가 뛰어나니까 내가 오타쿠인 분야에서 상품을 고르면은 그 분야에서만큼은 다른 셀러에 대해서 이게 뛰어나겠죠. 실제로도 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본인은 이게 상품이 돼? 이게 상품성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오타쿠 기질이라든지 나의 어떤 취미라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못다 이룬 꿈을 꿨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현재 내가 인사이트는 없었지만 그걸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파면은 남들보다 그거를 내가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 인사이트를.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좋아했던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품을 고르면은 이 인사이트를 더 빨리 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인사이트를 빨리 키우겠느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MD들 중에서 이제 에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을 정말 잘하는 애들. 그냥 뭐 이렇게 일 잘하고 뭐 물건 잘 꼽고 이런 MD들이 아니라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outstanding 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다른 친구들은 이제 시장 조사만 한단 말이에요. 이제 뭐가 잘 팔리고 뭐가 잘 팔릴 것 같고. 근데 얘네들은 뭘 뒤지냐면요, 카페를 뒤져요. 카페들이 있어요. 카페가 뭐냐면은 일종의 그 덕후 카페들인 거예요. 아니면 이제 행동하는 카페들. 거기에 가면 인사이트가 는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주방 MD, 그릇, 그죠? 접시를 파는 MD다. 그럼 얘는 어딜 뒤지냐면요, 하이디 카페하고 예쁜 카페를 뒤져요.
거기에 들어가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그릇들을 좋아하는 그 아줌마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 하는 대화들, 그 아줌마들이 사고 파는 상품들, 또 그 아줌마들이 사고 싶어 해서 올려놓는 그 희망 리스트들을 일정 기간 보면요, 그 그릇에만큼은 우리나라 탑 5%에 올라가는 거예요. 애견용품, 뭐 애묘용품,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고양이용품이라고 합시다. 그럼 고양이용품의 인사이트를 내가 뛰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단순하게 고양이용품에 뭐가 기능이 어떻고 뭐 함량이 어떻고 이런 부분이 아니죠. 인사이트는 진짜 말 그대로 그 안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숨겨졌던 그 니즈를 끌어낼 수가 있죠. 그럼 어딜 가느냐? 캣맘 카페에 가면 돼요. 예, 거기 가면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예, 그 별 얘기 속에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 카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팔려는 상품에 전문 카페가 다 있어요. 화장품도 코덕 카페가 있어요. 코덕 카페에 들어가면은 물론 지금 잘 팔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장품 리뷰는 기본인 거고, 아직 수면에 올라오지 않았던 그 언더그라운드 화장품들 브랜드 많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장단점을 추려놓는 것도 있고, 또 뭐까지 했냐면은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그걸로 화장품을 만드는, 그걸로 뭐 SK2를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로 화장품을 연구하는 거죠. 뭐 연구하는지 뭐 그걸로 돈을 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인사이트 측면에서는 코덕 카페에 들어가면은 되는 거예요. 지금 화장품 회사에서 제일 뽑고 싶어 하는 직원 1순위가 코덕이잖아요. 코스메틱 덕후. 여러분이 일단 코덕이 되면은, 뭐 코덕 비슷한 수준이 되면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 인사이트가 셀러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럼 이 역량은 우월해진다는 거죠. 이게 있으면 여기 필요한 나머지 정보들과 방법을 배우면은 이제 장사는 술술술술 풀립니다. 두 번째, 이 시장 환경 인사이트.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짜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 부분은 장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고지를 주겠지만 아주 잡히지가 않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물건, 그죠? 어떤 디자인, 그 퍼즐이 맞춰지려면은 이거를 해야 됩니다. 2번. 물론, 이거를 갖춰줘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팔 때, 그렇게 소싱해온 물건을 팔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품 인사이트가 뛰어나면은, 혹은 상품 감각이 뛰어나면은, 상세 페이지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단순하게 똑같은 물건을 내가 이렇게 팔 때, 이게 없는 사람은 길이 얼마, 뭐 가로 얼마, 두께 얼마, 뭐 재질 이렇게 쓰겠지만, 이게 뛰어난 사람들은 이 물건이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하는 그 역할과 이게 변화시켜줄 그 사람의 라이프, 관계성, 그 사람의 어떤 감성, 행복 지수, 이런 더 깊은 레벨까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상세 페이지에 녹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잘된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요, 단순하게 스펙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변화시킬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게 인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뛰어나면은 파는 능력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게 있으면 포지셔닝을 찾기도 훨씬 쉽겠죠. 그 사람들을 잘 이해를 하니까. 감성적인 포지셔닝이라는 거는 결국은 세련된 물건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세련된 것을 고르는 눈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포지셔닝이 뭔지를 더 쉽게 찾겠죠. 근데 이제 이게 개념이 아니라 실제 물건으로 넘어가려면은 이 두 번째 시장 환경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이 역량이 높아져야 돼요. 제가 저번에 단순하게 이거는 시장 조사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조금 더 치사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제가 시간상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긴 시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면요, 이 역량 차원도 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바로 따라서 할 만한 것들을 많이 건지게 돼요. 이건 보너스거든요. 시간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요 2번이고, 요 2번을 해야 이 퍼즐이 풀려요. 이 실행 다이아몬드에서 핵심은 포지셔닝이었잖아요. 이 우월성 다이아몬드에서 핵심은 바로 요 시장조사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 시장조사에서 나와요. 제가 그 오프라인 강의할 때 요 시장조사하는 숙제를 내는데, 이거를 하기 전과 후에 그 사람 눈빛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시장 조사를 하기 전에는 뭔가 좀 눈빛이 좀 막연하고 애절하게 저한테 이렇게 바라보시던 분들이 요 과정을 딱 끝나면 눈빛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눈에 좀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바뀌어요, 이걸 하면은. 이걸 정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일단 하면은 시장이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한 것도 보이고 상품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중요한 얘기니까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